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정원가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고정비, 그죠? 고정원가는 어때요? 생산량이 있고 총원가가 있습니다. 단가 얘기도 같이 한번 해보죠. 말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지라도 늘어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40원이다.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냥 계속 40원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 변동비 대표적으로 뭐 있겠어요? 변동비는 재료비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변동비겠죠? 왜냐면 치킨을 10마리 튀기려면 닭도 10마리. 치킨을 100마리 튀기려면 닭도 100마리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변동비인데 고정비는 뭐가 있을 거냐? 고정비는 가게 임차료 이런 것들이 있죠. 공장 임차료. 임차료는 그 안에서 몇 개를 만들든 뭔 상관이야. 그냥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정원가 항목입니다.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죠. 단가로 치면 어때요? 한 개 40원. 두 개 40원이면 한 개는 20원. 세 개 40원이면 한 개면 한 13원쯤 되겠네. 네 개 40원이면 한 개는 10원쯤 되겠죠.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히려 줄어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고정비의 단가 특성이에요. 조업도와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조업도고요. 세로축은 원가의 금액입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40원으로. 총 고정원가요. 하지만 단가로 치면 조업도가 늘어날 때 단가는 오히려 반비례해서 감소를 하더라는 거지. 이것이 바로 단위당 고정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단위당으로의 고정원가란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전체 총 고정원가를 전체 생산 수량으로 나눠주시면 그게 바로 단가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리 생산량을 늘려봤자 고정원가가 어떻다고요? 얘는 고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분자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늘어나니까 얘는 점점 줄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요. 요 두 가지 테이블이나 이 그래프는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그래프는요. 중학생 뭐야? 초등학생만 돼도 이 정도 그래프는 당연히 그릴 줄 알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개념을 헷갈려 하면서 나중에 관리회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고요. 자, 이미 한번 들으셨던 분들만 CVP 공식 우리 8가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 공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에 사실 원가가 들어가는 자리, 변동비 자리도 있고 고정비 자리도 있거든요. 그럼 변동비는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었었어요? 변동비는? 우리가 변동비는 어디 포함되어 있을 거냐면 단위당 공헌이익 구할 때 거기 들어가겠지. 즉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CVP에서는 이렇게 생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근데 어차피 단위당 공헌이익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판가에서 변동비를 뺐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게 CVP 식인데 CVP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요 이익이 예를 들어 10,000원이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게 몇 개여야 됩니까? 이런 거 구하는 게 CVP잖아요. 이게 딱 본전이라서 0이고 싶은 거야. 그럼 이걸 구하는 건 B, BQ 뭐 이렇게 구하는 거고 어쨌든 수지타산을 원하는 걸 맞추려면 이게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니까 목표하는 얘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Q가 얼마가 딱 돼야 됩니까? 즉 우리가 구하는 건 다 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려면 얘네 빼고 나머지는 다 상수값이어야지 얘네가 변하면 25%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관리회계에서도 배우지만 얘랑은 일정하다고 보고 가는 거잖아요. 원가회계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는 상수여야 돼. 얘도 상수여야 돼. 변동비는 단가잖아요, 지금. 고정비는 총액이고 얘네들이 다 일정한 값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CVP에서도 그렇지만 관리회계에서 변동원가는요. 누가 활약할 거냐? 변동원가는 단가가 우리를 나중에 도와줄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고정비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고정비는 총액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변동비는 단가가 중요하고 고정비는 총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관리회계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자료를 줄 때 대부분의 문제는 변동비는 단가로 주고 고정비는 총액으로 줘요. 근데 당연히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죠. 출제하다 보면 변동비를 총액으로 주고 고정비를 단가로 주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동비 총액은 써먹을 데가 없어요. 변동비 총액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변하는데 그거를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어떤 금액을 쓸 거냐? 이게 사실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동비 대 총액을 줬다? 얼른 단가로 바꾸셔서 써먹는 거예요. 고정비인데 막 단가를 줘버린 거야. 그럼 고정비 단가는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변하는 거니까. 그 조업도에서만 해당되는 수치니까. 그래서 이건 못 써먹기 때문에 단가로 고정비를 줘버리면 빨리 총액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죠?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그걸 체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